자, 들어갔습니다. 잠깐 아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원료지수와 시장지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2페이지. 질문이 한번 들어왔는데 원료지수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료지수에서 딱 지수가 떴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 지수라는 거는 앞에 게 올라가요. 그럼 제품이 올라가요? 원료가 올라가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원료가 올라가고 여기는 제품이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크기를 얼마로 기준한다 그랬죠? 1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우리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위에 게 크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원료지향이고 같으면 자유입지잖아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밑에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밑에가 크다는 거는 얘가 2고 1이라는 건 0.5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1보다 작으니까 시장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가시면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자, 컨버스는 편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컨버스부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컨버스에 대한 이 편법을 아예 지금 오늘 가기 때문에 아까 네일리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일리는 상권의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일리는 들어보시면은 네일리 그냥 제목만 적겠습니다. 네일리는 자, 우리가 상권의 경계 지점을 자, 따라서 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점은 뭐냐면 끌어당긴 힘이 같은 지점이 분기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A와 B 도시가 얘가 1만 명이고 얘도 1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그럼 중앙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분기점은 자, 따라보세요. 1대1. 50%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발견한 게 상권에 대한 경계 지점을 처음으로 구분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4만 명이 되고 얘가 B가 1만 명이 되다 보니까 요 끌어당긴 힘이 같은 유인력이 같은 게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권의 분기점은 자, 따라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자, 그래서 53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 있나요? 4번?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어느 쪽에서 가깝죠? 작은 쪽. 그 틈 도시가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1대1이라는 게 작은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이라는 이제 모형이 나와서 이론인데요. 자, 이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분기점이 뭐냐? 넘기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분기점에선 두 도시의 인력 크기는 같다라고 돼 있나요? 자, 따라서 1대1. 이 유인력이 1대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대 50이 되니까 중간에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른쪽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은 분기점의 두 도시의 인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요. 네일리는 자, 따라해보세요. 처음으로 구분. 그냥 구분만 한 거예요.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근데 컨버스는 그 거리를 쟀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왜 컴파스라고 들어보셨죠? 컴파스는 그냥입니까? 거리를 잽니까? 거리를 재서 그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컨버스의 절대 공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어렵게 떴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야매를 하기 전에 거기에 핵심 체크에 문제가 하나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A는 1000제곱미터고 P가 따라서 피플이라는 건 P는 인구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저자는 매장으로 했기 때문에 1000하고 9000이 있죠. 그럼 아까 분기점은 어느 쪽에 가깝다 그랬죠? 작은 쪽에 가까워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줄이 지금 A가 크기가 얼마죠? 1000 찾았죠? B는 얼마야? 크기가 9000이죠. 그죠? 9000. 그럼 아까 어느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깝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가 8km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가 얼마니? 이게 떴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거기 밑에 DA라는 공식이 있죠. 그럼 A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기로가 8km가 올라가고 1 플러스 루트를 씌웠죠. 루트는 이제 상대편 쪽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000에다가 1000인데 자, 이게 루트 9가 3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따라서 루트 4, 루트 9, 루트 16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 얘가 제곱근인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루트에다가 2의 제곱을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워지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고 얘가 4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루트 9가 우리 기출됐지만 루트 4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자, 그러면 객관식이,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라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구해보면은 얘가 3이니까 4로 나누게 되면은 2kg가 돼요.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얘가 6kg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1번 1kg, 2번 2kg, 3번 4kg, 4번 5kg, 자, 5번 7kg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그러면 8을 나누면 4가 되죠? 대답해 봐요. 그러면 얘는 아니겠죠? 이 둘 중에서 찍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찍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공식이 쉬워요? 굉장히 이 공식이 어려워요. 어렵죠? 따라서, 머리 아파. 머리 아프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야매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터뜨리려는데 미치겠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얘가 2kg가 된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야매입니다. 자, 컨버스는 가까운 곳을 1로 잡아요. 얼마로 잡는다? 1로 잡고 이 먼 곳을 루트로 씌웁니다. 뭘 씌운다? 루트로 씌워요. 루트로 씌워서 1대 루트라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이라는 숫자보다 얘가 멀어야 되잖아요, 더. 대답해 봐요. 그럼 아까 윗대가리가 클수록 1보다 크죠? 그럼 큰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9000에다가 1000이니까 얘가 루트 9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루트 9는 어떻게 돼요? 루트 9를 아까 본다면 얼마가 되죠? 3이죠. 맞나요? 따라서 1대 3. 그럼 얘가 1배수면 3배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그럼 자, 대입시키는 거죠. 아까 얘네들은 안 되겠죠.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일로 쏠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4kg 넘어서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1대 3. 그럼 1kg면 3kg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kg가 안 되겠죠. 그러면 몇 킬로가 답이겠어요? 2kg면 여기가 2배수면, 2가 1이면 여기가 3배수가 되겠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럼 2, 3은 6kg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셔서 자, 갈게요. 만약에 이건 기출이거든요. 그죠? 올해 나올 게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내년에?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궁금해요? 올해 내년에 누투사가 뜹니다. 뭐가 뜬다? 누투사.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32회 때는 여기를 1000으로 놓고 여기를 4000으로 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여기를 만약에
9kg 넣을 수 있겠죠? 얘기해봐. 그럼 찍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1번은 1kg, 2번은 3kg. 자, 3번은 만약에 4kg.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5kg. 4번은 뭐 7kg. 자, 5번은 8kg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9를 반으로 넣으면 4.5지. 그러면 여기는 아니겠지. 얘는 얘 둘 중에 되겠지. 알겠지? 근데 공식은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자, 따라서 1로 잡자. 1로 잡자는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루트를 씌우자. 그럼 얘는 4천이 올라가고 1000이 내려가겠죠. 그럼 루트 4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대2. 1대2라는 게 나오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똑똑해. 미치겠다. 이걸 알아듣는다는 건. 그럼 얘하면 얘겠지. 그럼 얘는 1kg 넣으면 1kg, 2kg, 3kg밖에 안 되겠지. 그럼 정답은 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얘가 3이면 3이 6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3kg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 긴장되지? 자, 따라보세요. 9배가 나오면. 자, 갈게요. 9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맞춰보세요. 1을 씌우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루트 9니까 3이죠? 그럼 1하고 3을 더하면 4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따보세요. 9배가 크면 4로 나눠라. 4로 나누면 그 키로수가 되는 거죠. 아따, 정말. 아시겠어요? 왜냐면, 자, 따보세요. 4분의 1, 자, 따보세요. 4분의 1, 4분의 3. 그러면 4로 나누면 2kg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이해 가지는데. 자, 따보세요. 4배가 나오면 3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자, 4배가 나누면 어떻습니까? 4배가 나누면, 자, 할게요. 따보세요. 1대2. 자, 따보세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가 되잖아요. 알아들어야 돼, 이제. 그럼 3배로 나누면 3kg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로 나눈다? 3으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어? 다시 할게. 자,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대답해. 작은 쪽에 가깝다. 자, 9배가 나오면 몇 배로 나누고? 4배로 나누고. 4배가 크면 3으로 나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자, 일로 와보세요. 9배가 크다. 자, 대답해. 9배가 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9배가 크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9배가 크면 몇 배로 나눠야 그 키로수가 나온다 그랬죠? 4로 나누면 2kg가 바로 나오게 되죠.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9배가 나오면 얼마로 나눠라? 4로 나누면 바로 2kg가 되겠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치지도 않고. 억지로 치는 것 같아. 자, 다음에 4배가 나오면 3으로 나눠라. 그럼 3으로 나누면 3kg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앞서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그냥 해야 돼? 앞서가야 돼. 베스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부산에서. 알겠지? 그래서 분기점 딱 2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따보세요. 9배가 나오면 4로 나눠라. 4배가 나오면 3배로 나눠라. 자, 이렇게 갈게. 지금 몇 배야? 얘기해봐. 몇 배야? 지금 몇 배야? 9배지. 9배잖아? 전체가 8kg잖아? 그치? 얼마 나눠라 그랬어? 그러면 2kg가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초 야매입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따라올 수 없는 야매예요. 자랑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는데, 감정평가 애들은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걔네들 막 박수 치고 난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 난리도 안 치고, 그죠? 다시 할게. 자, 따보세요. 9배, 4배. 자, 따보세요. 루트 9, 루트 4.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 지금 문제 보고 있어? 자, 따보세요. 9배가 크다. 자, 4로 나눈다. 그럼 8kg, 2kg 바로 나온 거죠. 부산에서 베스트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보세요. 4배가 나온다. 몇 배로 나온다? 3배로 나오는 거죠. 그 원리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점은 여기서 끝내버리세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기점 나오면 아마 그 기본소가 나오면 그냥 제가 딱딱 끊어서 빨리 갈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 빨리 맞춰야 돼.
빨리 맞춰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 자, 따라서 1대 루트. 자, 따라서 1대 3. 그래서 4분의 1, 4분의 3을 나누게라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냥 이래 빨리 풀어야 돼. 그럼 9배가 나오면 몇으로 나눠버리면? 그럼 2kg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루트 4. 자, 따라서 1대 루트 4. 따라서 1대 2. 그럼 3분의 1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4배 크면 얼마로? 3으로 나누면 바로 3kg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매부터 해야 돼요? 이론부터 가야 돼요? 이론을 가야 됩니다. 그냥 9배, 4배는 4개를 왜 나눠? 너 그냥 외워. 그러지 마시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할게. 지금 55페이지 그 핵심 체크를 보고 있나? 전체가 몇 킬로인가? 8kg지. 몇 배 커? 9배 크지? 그럼 작은 쪽을 몇으로 나눠? 4로 나누면 바로 2kg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올해 내년에 컨버스가 루트 4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내일에도 나중에 이제 편법이 약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 편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힘든 게, 자, 따라서 2개의 도시. 얘네들은 다 2개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따라서 허프는 이제 3개의 매장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허프가 이름이 틀린 거죠. 이 분기점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대한민국 최초 야매입니다. 다시 갈게. 이해를 못하겠어.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9배가 나오면 몇 배? 4배. 4배가 나오면 3으로 나누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나중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입문서에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냥 4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2kg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허프는 확률 모형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 자, 얘는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 아까 레일에는 따라서 도시 단위, 따라서 인구의 크기를 본 거죠. 근데 얘는 점포에 대한 소매상점에 대한 매장을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점포 단위로서 매장 면적을 본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흡입력이에요. 이 고객의 효용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틀린 건 아니라 상권의 유인력입니다. 자, 근데 얘는 따라서 매장 면적이라는 게 올라가고요. 매장 면적이 올라가고. 아까 여러분들 그 레일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죠? 근데 얘는 거리에, 자, 따라서 마찰 개수. 마찰 개수 승이에요. 마찰 개수. 이 마찰 개수는 뭘 얘기하냐면, 들어보십니다. 아까 레일리는요, 들어보십니다. 레일리는 산이 있거나 강이 있는 걸 생각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죠. 맞습니까? 근데 허프는 강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 건너가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마찰 개수. 마찰 개수는 어떤 그런 장애 요인에 따라서 그 마찰 개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마찰 개수라는 몇 승을 한다는 승이 올라간다면 이건 보통 시간적 거리를 얘기해요. 시간적 거리.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허프 있어요. 허프는 고객은 똑같은 거리에서 쇼핑센터로 가는 크기는 그 쇼핑대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크기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거리가 먼 곳 선택하겠어요? 가까운 곳 선택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높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을 가시면은 들어볼게요. 고객은 그 매장의 크기와 거리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거리 위에 마찰이 있죠. 마찰. 그 마찰 개수가 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게 쇼핑센터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의 기업, 고객의 효용의 유인력이에요. 그러면 쇼핑센터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클수록 커져요? 매장 면적이 클수록 커지겠죠. 그 다음에 쇼핑센터의 거리가 멀수록은 작아지겠죠. 가까울수록 더 커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거리에 의해 마찰 개수가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이게 많으면 그냥이다 작아진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 중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밑에 그 효용에 대한 거리 마찰 개수 크기 봤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은 쇼핑센터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마찰계 수가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아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져 온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마찰계 수는 뭐 실제 1하고 2로 이제 줄 수가 많아요. 각각의 쇼핑센터의 효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모두 합해서 분모에 대입하고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의 효용을 분자로 대입하면 확률이 계산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밑에 연습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자, 아까 제가 근데 얘네들의 단점은 자, 따라서 두 개의 도시. 근데 얘는 다수의 점포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보세요. 자, 두 개의 도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도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얘네는 꼭 두 개의 도시만을 따져서 그 결정론적으로 두 개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대도시, 소도시를 갖고 있는데 대도시 안에는 점포가 하나일까요? 점포가 굉장히 많을까요? 많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확률로 가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자, 그러면 그 점포에 대해서 다수로서 얘기해서 점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객이 여기가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에 전체 인구수가 10,000명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고객의 수를 얘기해요. 10,000명이. 그럼 여기가 어디로 갈 확률이라는 거죠. 10,000명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근데 아실만한데 이마트 아시죠? 그 다음에 롯데마트가 있었어요. 그죠? 두 개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장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큰 게 유인력이 세겠죠. 그 인원이 많이 가겠죠. 맞습니까? 작으면 적게 가겠죠. 얘기해봐요.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죠. 맞나요? 그래서 그 갈 확률이라는 것이 얘가 만약에 50%를 먹었대요. 근데 여기에 홈플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매장에 대한 수가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매장의 수와 거리, 마찰계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그럽니까? 매출액이 작아집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크게 봐봐. A 쇼핑, B 쇼핑, C 쇼핑 있지? 여기서 자, 따라서 C 쇼핑 센터로 구매할 인구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C에 쇼핑센터로 갈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은 자, 따라서 확률.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잘 보이게. 그러면 C의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자, 지금 만약에 C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 C를 알고 싶으니까. 맞나요? 그럼 가볍게 A, B, C를 본다면 만약에 얘가 50이고요. 자, 얘가 만약에 20이고요. 얘가 30이고 얘가 50이면 따라서 100. 그다음에 100 다 더하시는 거예요, 유인력을. 맞나요? 100 중에서 얘가 유인력이 50이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50% 그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각각의 유인력을 안 구해야 돼요? 유인력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자, 아까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그럼 C의 매장 면적을 얘기해 보세요. 얘기나 좀 해주세요. 640이죠. 내가 풀 테니까, 그죠? 640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거리에 그냥이요, 마찰계수예요. 마찰계수 승을 하는 거죠. 그럼 거리가 지금 몇 킬로입니까? 8km고, 1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의 1승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따라서 80이 유인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80인 거 아시겠어요? 80이고. 그럼 얘네들도 각각 구해야겠죠? 그럼 A에 대한 매장 면적은 얼마예요? 1000이죠. 거리가 얼마예요? 마찰계수가 얼마예요? A 쇼핑센터의 마찰계수 2잖아요. 2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2승. 그럼 얘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끌어당긴 게 10이 되겠죠. 이해 갔나? 그거야, 그거. 어려운 거 없어. 그죠? 그 다음에 B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810인가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9의 제곱이죠? 그럼 9, 9, 80이니까 10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 똑같아요. 이거 더하면 100인가요? 80인가요? 그럼 0.8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80%.
80% 인원이 C 쇼핑센터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몇 명 간다는 얘기입니까? 8,000명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얘 또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컨버스보다 좀 어려운 게, 아까 컨버스는 요령이 있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아까 지웠어. 9배가 크면 얼마 나누고? 4. 4배가 크면? 근데 얘는 야매가 없어요. 따라서 야매 없다. 야매 없이 얘는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안 나오기를 바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2개입니까? 3개가 될 수 있습니까? 제곱이에요? 마차의 개수 승이에요. 그럼 2승이 되는 게 아니라 1승이 될 수도 있고 3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피터의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뭐냐면, 참 이게 어려운데, 자, 밑에 가시면, 자, 따라서 분산 입지, 집심 입지,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이런 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자, 지금 나온다면, 동그라미 3번 점포의 종류라는 데 있죠. 여기만 시험지에 나오지,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안 나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점포의 종류. 여만 떠요. 이거만 뜨는데. 자, 그러면은, 자, 다음에 집심. 집심은 도시에 모여있을수록 유리한 점포들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음에 산재. 산재는 분산해서 흩어질수록 유리한 점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 우리가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균배 원리인데요. 이 공간을 따라서 상권. 아까 상권은 배우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볼게요. 자, 지금 A와 B가 자, 상권이라고 봐요. A와 B 상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점포가 있잖아요. 따라서 집심, 도심에 있다. 도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이 도심이라면 여기 몰려 있는 게 집심점 점포예요. 그죠? 그러면은 집심이고. 자, 따라보세요. 분산. 분산은 흩어져서 해야지만 유리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왜 공간균배 원리를 얘기를 했냐면,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여기가 갑이라는 애와 여기가 을이라는 애가 점포가 있어요. 매장 면적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지금 보이나? 근데 얘는 그냥이야 둘 다 가까워. 가깝죠. 근데 얘는 가까워 멀어. 멀기 때문에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똑같으면은 그냥이야 을돌이한테만 가. 가죠. 얘기해봐. 두 정거장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얘가 경쟁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 옮겨. 그럼 얘는 또 일로 가겠지. 맞습니까? 그럼 경쟁이 심하다 보면 나중에 도심에 몰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간 균배. 공간을 균등하게 나눠 먹게 돼서 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자, 일로 와봐. 그럼 얘네들이 일로 다 모였어. 몰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이야 점포가 또 생겨. 또 생기죠. 대답해봐. 그럼 정돌이하고 병돌이가 생기면 일로 갈까 안 갈까? 안 가버려요. 따라서 산재, 분산, 그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1번, 2번 있어요? 찾았어?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한 번만 하고 끝낼 테니까 들어봐. 자, 따라서 배우지.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이제 이 상권은 이제 시장이 클수록 상권도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장이라고 나올 수 있고 배우지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따라서 넓다, 시장이 좁다. 찾으셨어? 그러니까 시장이 좁다는 거는, 좁고라는 거는 피자 가게가 도심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집심. 도심에 모여있는 점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이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좁고 배우지가 좁으면 사람들이요, 갑돌이가 도심까지 가서 피자집을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도심밖에 없으니까. 맞나? 그럼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도 줄인다, 안 줄인다? 안 줄여요. 그래서 운송비 탄력성이 작다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작으면 집심 점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좁고 그 다음에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으면 요거는 어디야? 집심이지. 피자 가게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우리 따라서 시장이 넓고 배우지가 넓죠? 그럼 상권들이 이제 그 점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럼 피자 가게가 도심만 있어요? 외곽도 있어요? 그럼 외곽도 있다면 시장이 좁고 넓다라는 거는 우리 집 앞에도 피자 가게가 있죠? 그 운송비가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탄력성이 큽니까? 크죠? 그럼 크면 집심이다, 분산이다? 분산 입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출제빈도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그냥 들어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좁고 작으면 집심이지. 넓고 크면 분산이지. 맞아요? 그래서 손 들어. 시장이 좁고 작으면 그냥이야, 집심이야. 시장이 넓고 크면 분산이라는 거죠. 그죠? 어머, 교수님, 왜요? 저 그거 못하겠어요. 다른 거 없을까요? 좁고에 지읒 들어갔죠? 얘기해보세요. 큰 애 지읒 들어가요? 작은 애 지읒 들어가요? 자, 분산의 지읒 들어가요? 집심의 지읒 들어가요?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좁고가 나오면 큰이 나와야 돼요? 작은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읒이 들어가니까, 그죠? 아시겠습니까? 분산 나와야 돼? 집심이 나와야 돼? 집심이 나와야 되죠. 나왔으면 좋겠죠? 한 번도 안 나와. 시험 문제 점포의 종류만 나와요. 찾았죠, 그죠? 집심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집심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도심에 모여 있어야 좋은 점포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심은 어디에 모여 있을수록 유리한 점포죠? 도심. 그래서 나중에 이 배우시 중심지에 있어야 유리한 점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게, 자,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게 있죠? 백화점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백화점이 잘 떠요. 백화점이나 이거 귀금속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고급 가구점, 대형 서점이라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집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재라는 것은 이틀째서 서서, 자, 따라해보세요. 동일업종끼리 모인다. 그러면 가구점이나 기계공구점은 한데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구점이나 기계 공구점이 나오면 이거 모일수록 좋은 점포예요. 산재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인데, 자, 따라서 동일업종끼리 흩어져야 유리하다. 그러면 동일업종끼리 모여 있으면 안 좋잖아요. 산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용실이 안 나고 자파점이라고 적으세요. 자파점 같은 경우는 여러 물건을 판매하니까 되고, 세탁소 하나 적어보세요. 세탁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그 키워드가 요즘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자파점. 자파점은 어떻게 돼요? 자파점은 여러 물건을 팔죠.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어야 되고, 세탁소 같은 경우도 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체크한 거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과점하고 미용실 안 떠요. 그죠? 딱 세탁소하고 자파점만 뜨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탁소는 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경쟁이 심하죠. 맞나요? 그럼 세탁소에서 막 다리미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심장 개업을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 다리미 갖고 와서 지죠. 지지나죠.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거는, 자, 동업종끼리 아까 집심은 동일업종은 아니죠. 따라서 도심에 모인다. 이건 도심에 모이지만 다른 건 다 동일업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 모으냐면, 자, 따라서 국부적 중심지. 국부적 중심지는 모이긴 모이는데 조금 그 국부적으로 외곽지대에 좀 모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농기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은 도심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모이긴 모이는, 동일업종끼리 모이지만 국부적으로 저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모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농기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일업종이고 모이긴 모이지만 도심에 모이는 건 아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저자가 얼굴이 크고 넓으면 크면 뭐 분산돼 있고 얼굴이 크고 좁고 작으면 집심이라고 돼 있죠? 그게 어려우면 따라서 좁고 작으면 집심, 공통적인 건 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데 시험 문제는 점포의 종류만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넬슨이라는 학자 있나요? 안 나왔다가 처음 떴거든요. 넬슨은 이제 소매점포를 8가지로 이제 소매점포를 입지하는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 양립성까지는 안 떴지만 양립성을 좀 강조했거든요. 양립성이라는 단어 있나? 자, 그래서 넬슨은, 안 나왔다가 작년에 8가지의 소매점포를 입지시키는 원칙을 이제 지키라는 건데,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은 뭐냐면 서로 보완관계예요. 자, 보완관계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여기 액세서리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 매출이 오르면 매출이 오르죠? 그 다음에 보완관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끼리 점포를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경쟁관계나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대체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립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내 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가지 원칙이죠? 그럼 네 팔을 벌려서 팔은 양쪽으로 양립해서 우리가 상호 보완할 수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양립성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후보는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점포가 딱 열자마자 매출이 나오나요? 좀 시간이 걸려야 되나요?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지만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보는데 이건 희박해요. 7번은 거죠. 그래서 6번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7번은 희박하고 지대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걸 새겨주십시오. 지대이론에서 이제 하나 뜹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 나갈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지대이론에 대해서 그 의미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용어 정리입니다. 지대론이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경지의 지대론인데요. 농사 질 때 임대료를 받잖아요. 농경지의 지대이론 들어갑니다. 농경지의 지대이론. 자, 그러면 용어 종류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예요. 자, 이거를 얘를 따라서 지주. 지주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땅을 3억 주고 사줬어요. 따라서 지가, 토지의 가격. 그러면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을돌이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지대라는 건 뭐냐면 자, 따라서 토지의 대가, 토지의 임대료. 지금 보고 계셔요? 그 토지의 임대료를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의 대가니까. 토지 가격을 뭐라고 하고? 지가. 지가는 토지 가격을 줄임말이고 지주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주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할수록 토지 가격이 높겠죠. 영동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임대료도 높겠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가 높으면 지가가 높다는 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가가 지대는 비례관계입니다. 근데 지대를 좀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면 지가가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요즘 잘 안 뜨는데 자, 이거는 자, 따라보세요. 토지의 가격. 지대는 따라보세요. 토지의 임대료죠. 저번 시간에 유량저량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1,000만 원 받는데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20년 동안 1,000만 원인데? 모르잖아요. 그럼 따라서 기간에 따라 틀리다. 따라서 유량. 기억나세요? 그 유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도 임대료니까 유량 개념으로 일정 기간을 명시하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가 너 이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20억이랍니다. 근데 20억을 1년 동안 2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대답해보세요. 그냥입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시점이죠. 지금 시점인지 언제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따라서 가격,
시점, 절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대는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얘기합니까?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는지를 명시해야 되는 거고, 토지의 가격이라는 거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절약인가요? 그런가요? 절약이고, 그 다음에 요 이자율을, 여기서부터 지금 입문과정부터 하시면 힘든데, 다음에 할인율. 할인율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시나요? 그럼 어음 할인은,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자, 지금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제가 100만 원을 지금 현재로 주는 것을 현재 가치로 날 준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죠? 현재 가치 주는데, 만약에 1년 후에 지급으로 만약에 100만 원 준다면, 따라서 미래 가치. 그럼 어떤 게 날까요? 지금 100만 원이 날까요? 1년 후에 100만 원이 날까요? 지금 100만 원이 낫다는 거죠. 대답해보세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어음 할인한다, 상품권도 할인, 깡이라는 거 아시죠? 깡 알면 안 되는데. 깡은 할인한다는 거잖아요. 그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지대라는 건 현재 생깁니까? 미래 생깁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 할인율이 클수록 깡률이 크죠? 그럼 어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최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지대를 좀 더 높은 할인율을 할인한다는 것은 할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음의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할인율까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이게 투자론에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어려우면. 명동은 땅값이 자, 명동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 임대료도 비싸죠? 따라서 비례관계. 자, 아까 어음 기억하십니까? 할인율이 커져요? 그럼 어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용성이 높은 지대, 토지가 임대료가 높은데, 과거는 농작물의 생산이 잘 되는 토지, 따라서 비옥도. 자, 현재는 비옥도가 중요합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위치가 더 중요한 거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가지 못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차액지대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자, 얘가 리카도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다? 리카도.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 더 갈게요. 자, 이 지대론이라는 자체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따라서 고전합파, 신고전합파, 이게 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처음 보시더라도,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고전이 먼저겠어요? 신고전이 먼저겠어요? 고전이 먼저겠죠. 맞나요? 고전합파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지가 택지로 개량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따라서 자연적 특성, 이문적 특성, 생각나세요? 그래서 이문적 특성이 생각나서, 그럼 자연적 특성은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부중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들어볼게요. 자,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 써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곡물, 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곡물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맞나요? 그럼 곡물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밀을 재배하려고 임차하려고 하죠. 맞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지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를 따라서 잉여, 자, 따라서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예요.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으로 받는데, 근데 신고전합파는 달라요. 자, 따라서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가 개량을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대도 비쌀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겠어요? 분양가를 올리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다는 것은 따라서 잉여. 가만히 앉아서 토지 자체로 벌어들이는 잉여를 본 거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봤냐면, 자, 그럼 택지가 높다는 거는 지대가 싸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높으면 분양가도 올리겠죠? 그럼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지대는, 자, 이 토지가 따라해보세요. 생산 요소. 그러면 생산 요소 토지를 살 때 비용이 들어가죠? 그 따라서 요소 비용. 그래서 얘네들은 비용으로 본 거예요. 비용으로. 다시 갈게요. 자, 얘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 얘는 뭐로 봤어요? 비용으로 본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고전화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차익지대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익지대설은 비옥도에 따라 달라요. 무슨 도에 따라서? 비옥도. 그럼 비옥도에 따라 다른 애가, 자, 따라서 리카르도예요. 거기 보시면 차익지대설 리카르도 그림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설명합니다. 자, 얘는 들어보시면은 리카르도 차익지대설은 차익지대설을 얘기한 리카르도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비옥도 나오면 그냥요 리카르도예요. 리카르도. 자, 도가 중요할 거고요. 그럼 아까 제가 토소는, 자,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지주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얘가 빌려줘요. 가라는 토지, 나라는 토지, 다라는 토지를 빌려준다면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옥도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상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를 우등지라고 하고, 안 좋은 거를 최열등지라고 그래요. 열등지. 그럼 우리가 이 지대는,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임대료. 자, 그럼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그냥요, 비용이 나가요. 비용이 나가죠.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매상고라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한 수학액에다가 곱하기 이제 단가를 곱하게 되면 이제 매상고가 나오죠. 거기다가 생산비를 빼요. 그럼 생산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자, 그냥요, 매출액이 달라요. 비옥도가 높은 쪽이 많이 수확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500만 원이고 얘가 만약에 얘가 300만 원이다. 100원 합시다. 500, 300, 100.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400원이 지대가 되고 얘는 200원이고 여기 지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냥 비옥도에 따라 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비옥도 나오면 리카르도 도 들어갔죠? 대답해봐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요?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되고. 그럼 그냥이야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 자, 따라서 비옥도의 차이. 그럼 그냥이야 차익이 생겨. 차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대가 제로인 곳을, 최열등지가 지대가 낮은 것을 따라서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그냥 제로야. 제로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학이 가장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 있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좀 전에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차익지대를 보고 있어요? 그 밑에 그림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기업번 가볼게요. 뭐가 가장 높은 게 토지가 발견되죠? 비옥도예요, 비옥도. 비옥도 나오면 리카르도예요. 밑에 기업번 있어요? 그럼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민농사를 시작하는데 비옥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단위 토지에 생산되는 밀의 양은 그냥이다 한정돼 있다. 그래서 아까 한계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비옥도가 높은 또 다른 토지를 또 찾아낸다. 그럼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그냥이다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죠. 그럼 비옥도가 좀 낮은 토지에서는 밀공사를 또 짓겠죠? 넘겨볼게요. 자, 내용만 봅니다. 자, 따라서 한계지.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인 곳을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낮은. 그러면 기업, 밀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는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C가 되는 거죠. 자, C는, 자, 따라서 지대가 제로다.
남아있는 차익이 0이라는 거죠. 그럼 C는 농사를 짓는 토지 중 최고 열등한 토지를 최열등지라고 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 농지 한계지라고 하는데, 니을에 보시면은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 최열등지 매출액보다 큰 이유는 최열등지보다 비옥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럼 넘겨볼게요. 오른쪽. 자, 칠판 보세요. 고전압파예요. 따라서 고전압파. 자, 얘는 생산비를 봤어요? 불로소득으로 봤어요? 잉여로 본 거죠. 지대를. 그런가요? 그래서 차익에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 매상고고 최열등지의 매출액의 비옥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봐봐요. 여기가 400원 나왔고 200원 나왔고 요거 0이 나왔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얘와 얘가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빼도 얘가 되고 여기서 빼면 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옥도의 차이. 그럼 최열등지와 그 해당 매출액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차익지대설을 얘기하고 지대가 차익이 곧 지대다. 차익지대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차익지대설의 문제점은 자,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이만 봤습니까? 차이만 봤죠. 지금 보고 있나? 위치 문제를 경시했죠? 근데 이 위치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수송비를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수송비. 그럼 나갈수록 수송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치라는 게 T년의 수송비니까 위치에 대한 걸 경시했고, 최열등지는 최열등지의 매출액과의 차익이 없음에도 지대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아까 제가 최열등지는 지대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않는다 그랬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이 절대지설은 따라서 신고전압파. 자, 따라서 절대지대설. 절대지대설. 이 절대지설은 자본주의가 생겨요. 그럼 따라서 소유권이 생긴다. 그럼 개인의 소유권이 생기죠. 따라서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그럼 얘는 소유권과 요구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소유권과 요구가 나오면, 자, 따라서 강제적으로 걷는다. 그럼 지대가 낮은데도 발생하겠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발생한다. 지금 절대지대를 보고 있어요? 얘 비옥도의 차이와는 그냥요, 무관해요. 무관하죠. 그냥 다 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빵가격이 비싸서 밀가격이 비싸서 밀 생산비가 높아서 지대가 높아서 그러므로 지대는 생산비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신고전압파. 그럼 얘는 잉여로 봤어요? 하나의 생산비로 봤어요? 지대가 높아서 건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소수의 지주가 토지를 사유재산의 소유라는 거 나왔어요? 소유? 소유. 찾았어? 소유 나오면 이거는 차익이야, 절대야.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자본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강조되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높게 받아서 결국 사유재산 제도의 자본주의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아직 조금 제가 앞서갔지만 고전압파는 지대를 뭐로 봤죠? 잉여로 봤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론은 그냥입니까? 리카도입니까? 리카도는 그냥이야 비옥도에 따라 달라. 그럼 고물 가격이 지대가 높으니까 얘는 잉여로 본 거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야 도 들어갔어. 그럼 리카도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요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차익. 따라서 비옥도의 차익. 비옥도의 차익이니까 차익으로 가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옥도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럼 생산성이 아직 낮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계지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확이 체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계지는 아예 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자, 마르크스는 비옥도가 키포인트예요? 소유권이 키포인트예요? 자, 따라서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차익이겠어요? 절대겠어요? 절대로 다 걷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약간 이제 편법을 좀 쏜다면, 고전압파는 지대를 뭐로 봤죠? 잉여. 신고전압파는요? 비용으로 본 거죠. 생산 비용으로. 대답 좀 해보세요. 고전압파는 아직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나머지를 주고 토지 자체가 어떻게 부중성이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비용으로 봤습니까? 농지가 택지로 들어가면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것은 잉여다, 생산 요소의 비용이다. 그 생산물의 구성요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야매로 갑니다. 고전압하는 뭐로 봤죠? 잉여. 신고전압하는 비용으로 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고전잉어. 자, 따라서 고전잉어. 고전잉어는 오래된 잉어예요. 이걸 잡아먹으면 돼야 안 돼? 국가가 신고하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전잉어. 누가 잡아먹었어요. 따라서 신고 들어갔다. 비용을 냈다. 이렇게 따라서 고전잉어. 신고 비용.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갑니다.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 들어가니까. 얘기 좀 해봐. 그럼 절대겠어요? 차익이겠어요? 비옥도의 차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전화랑 좀 비슷해서 소피 마르소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따라서 소피 마르소. 그럼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예요. 그럼 그냥이야 절대로 걷어. 그럼 한계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프린트에 4번을 맞춰보세요. 4번까지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 있어요? 네. 비옥도 있어요? 네. 수학 체감의 법칙 있어요? 네. 그럼 맞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니까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고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그 입지교차지를 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